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 예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퀴즈 하나 풀고 갈까요? 떡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사람은 떡이 될 수 있을까요? 모 음료회사 헛개차 광고 동영상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떡은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사람은 떡이 될 수 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보험처럼 마셔라. 17,500mg으로 진하게. 남자들의 차, 광동 헛개차. 야, 집에 가자. 동영상 잘 보셨나요? 사람은 떡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이번에는 술에 대한 서양 속담 하나를 소개합니다. 포도 열매를 가지고 만든 포도주를 마시면 처음에는 새처럼 제잘거리고 그 다음에는 사자처럼 난폭하게 변했다가 마지막에는 이 동물처럼 멍청해진다입니다.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세 글자입니다. 정답은 당나귀입니다. 길들여진 당나귀를 영어로 동키라고 하는데 영어권 나라에서 어리석은 사람을 조롱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앞서 본 속담은 그리스 신화의 디오니소스에서 출발합니다. 디오니소스는 포도나무와 포도주의 신으로 포도 경작법을 널리 전파시켰습니다. 어느 날 디오니소스가 길을 가다 나뭇가지 하나를 줍게 됩니다. 이 나뭇가지를 새의 뼛속에 한 번, 그리고 다시 사자의 뼛속에 한 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나귀 뼛속에 넣었다 뺍니다. 이 나뭇가지가 후에 그리스 섬인 낙소스 섬에 심어져 최초의 포도나무로 자라나게 되고 이 포도나무에서 열린 포도로 최초의 와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와인을 마시면 처음엔 새처럼 제잘거리고 다음엔 사자처럼 난폭하게 변했다가 마지막엔 당나귀처럼 우매해진다라는 표현이 생겼나 봅니다. 아직 우리에게 익숙하진 않지만 언제든지 우리의 건강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술, 그리고 음주에 관해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볼까요? 오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술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고 청소년 음주 예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떡이 될 수 있다라는 광고 멘트와 포도주와 관련된 서양 속담을 통해서 술의 속성에 대해 잠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식 채널 2 동영상을 통해서 술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너 왜 그 여자 쫓아다니다가 읍대고 선거운동까지 했잖아. 걸구야, 나 한 잔만 더 먹고 싶고. 안 돼. 나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그래가지고. 모텔 집 가서 한 잔 더 먹으면 되잖아. 그만해. 이 새끼 술꾼 다 됐는데. 내가 왜 조용히 해! 내가 왜 조용히 해, 내가! 내가 왜 조용히 해, 진짜!
먹는다고? 정말 뻑적지근하게 했어. 녹화도 했는데. 자, 봐.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가 죽고 나면 프랑스 행성도 생기고 중국 행성도 생겨서 인류가 훨씬 더 행복해진다 이거야. 아저씨 무슨 말씀이에요? Mais la vie c'est pas ce qui s'aime. 우리야. 어색한 거 낚이게 뽀뽀할까요? 한나라당에서 삐뚤어진 폭탄주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제2, 제3의 최현희 사건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죠. 죄를 짓고 범죄를 저지르는 건 사람이지 술은 죄가 아닙니다. 동영상 잘 보셨나요? 술과 관련된 속담과 격언에 대해 조금 더 소개해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위 내용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예전부터 사람들이 지켜봐온 술의 해로움, 부작용, 위험성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술의 속성이 어떤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알코올은 화학에서 하이드록시기를 갖는 포와 탄소 원자에 결합한 유기 화합물을 말합니다. 주성분이 에틸알코올, 즉 에탄올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액체입니다. 이런 알코올의 양리작용으로 진정, 수면제로 분류됩니다. 잠깐, 에탄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익숙한 단어 아닌가요? 맞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손 소독제에 포함된 성분입니다. 참고로 감염병 전문가들은 식약처에서 심사를 거친 의약 외품 중 에탄올 함유량이 65에서 70%의 제품을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손 소독제는 손 소독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절대 먹거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술로 돌아오겠습니다. 알코올은 위, 소장 등에서 빠르게 흡수되며 대개 음주 후 30분에서 90분의 최대 혈중 농도에 도달합니다. 대부분 소장 상부에서 흡수되는데 에탄올 농도가 15에서 30%일 때 흡수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술이 분해되는 우리 몸의 기관이 어디일까요? 90%는 간에서 분해되고 10%는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ADH라는 알코올 탈수소 효소에 의해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로 변합니다. 이 아세트알데히드의 영향으로 알코올 섭취 후 얼굴 빨개짐, 가슴 두근거림, 어지럼증, 두통, 속 울렁거림, 구토, 숙취 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기 위해서는 ALDH라는 알데히드 탈수소 효소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의 대부분은 이 효소의 기능이 떨어져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지 못해 음주 후 얼굴이 빨개집니다. 즉, 음주 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거나 없으므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생활 팁으로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전부터 과음한 다음 날 어른들은 이것을 넣어 끓인 국으로 해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것의 뿌리 부분에는 아스파라긴산 함유가 풍부합니다.
아스파라긴산은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콩나물입니다. 술이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음주 초기 반응으로는 정상적인 억제 기전의 제거로 기분이 좋아지며 자제력이 상실되고 과장된 태도를 보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증가하면서 점차 중추신경계가 더욱 억제되어 정상적인 억제 기전의 기능이 안 되면 평소에 도덕적으로 부끄러워서 하지 못했던 본능적인 행동을 스스럼 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술에 취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런데 사람마다 술버릇이 제각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술에 의한 행동의 변화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되뇌의 어떤 부위가 알코올에 가장 예민하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반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대뇌는 부위에 따라 기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충동 억제를 담당하고 있는 중추, 인지적 통합을 담당하고 있는 중추, 수면과 관련된 각성 중추, 주위 환경에 맞서 감정을 조절하는 중추로 구분됩니다. 우리 뇌의 구조와 역할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세요. 음주 초기는 약간의 감각마비 상태로 서로 기분 좋게 미소를 지으며 술을 마십니다. 여기까지 마시고 멈추면 가장 좋은데 말입니다. 취기가 돌기 시작하면 알코올에 의해 복합적 기능을 가진 부위의 기능이 억제되면 기억, 인지, 판단, 주의, 정보 처리 등 사고 기능, 반응 시간, 운동 조화, 언어 등의 장애를 일으킵니다. 점점 취기가 심해지면서 알코올에 의해 중추신경계의 통제 기능이 억제되면 흥분, 공격성, 충동성, 자제력 상실 등 사회적으로 통제되어 왔던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알코올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마옆부터 시작해서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이마옆, 브로카 영역, 변연계, 해마, 숨뇌, 소뇌, 베로니카 영역. 뇌의 어느 부분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술 마신 후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2013년 방영됐던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기억하시나요? 400년 전 지구에 떨어진 외계남 도민준과 왕싸가지 한류 여신 톱스타 천송이의 기적과도 같은 달콤 발랄 로맨스 이야기로 그 당시 많은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에 나온 천송이의 폭풍주사 3종 세트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동영상 속 술 취한 주인공의 뇌 어느 부분이 영향을 받았는지 함께 찾아봅시다. 술에 취했을 때 알코올이 뇌에 미치는 영역과 우리 몸에 나타나는 반응을 살펴보세요. 지금까지 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아직 술을 마셔보지 않았겠지만 일부 친구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른들의 눈을 피해서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각자에게 술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다를 텐데 술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 내려 볼까요? 잠시 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학생들의 활동 결과를 보실까요?
이미 술을 마셔본 친구들은 술 맛이 쓰다고 표현하거나 담배처럼 끊기 힘들다고 말하기도 하고 술을 마약, 가시, 쓰레기 등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인간관계와 연결지어 표현하거나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를 살펴볼까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음주의 폐해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마시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음주로 인해 여러 가지 실수를 하거나 사고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진로와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학습에 방해되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청소년에게 담배와 마찬가지로 술을 판매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술을 구입해서 마시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 청소년들은 술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신적인 요인으로 우리 청소년들은 술을 마시면 어떨지 궁금해서 학업이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생일 또는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리고 외로워서 술을 마신다고 응답했습니다. 사회적 요인을 살펴보면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강요에 못 이겨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술을 마시거나 술을 마시면 어른이 된 것 같아서 성인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인 술을 마시거나 사회적 규범을 어기면서 느끼는 해방감 때문에 술을 마신다고 답을 했습니다. 청소년이 음주를 하는 이유를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 분류해서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 요인으로는 청소년은 호기심이나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서 음주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업이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동료나 선배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해서 음주를 하게 됩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this is a time capsule from a normal Korean student. 내 꼬맹이였을 때 큰 꿈이 있었어. 파란 풍선 위에 써서 날려보내 나 커서 꼭 이루겠다고. 그리고 나이 가라고 학교라는 곳에 들어가고. 나 키가 크면서 반대로 내 꿈이 작아져. 미소는 망가져. 사회라는 눈에 곧 맞춰져. 동심을 받쳐져. 높이 날아가기에 난 너무 작아. 점수의 벽을 넘자고. 넌 자고 있을 때 난 눈에 불을 켜고 참고서를 베껴대 메꿔대 혓바늘 평범이라는 굳은 살이 베껴대. 나 순간 왜 이래야만 하는지에 다만 궁금해지네. 1일 중간고사임에 또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기대세라고 넘네. 그냥 미친듯이 새벽 2시 넘게 대학 수시 보게 병신같이 공부하고 집에 가. 학교에서 수면하고 집에 가면 학원 가서 저녁 먹어 삼각김밥하고 라면. 씁쓸해 근데 이게 우리나라래. 수능에 대학 가면 나 몰라라래. 너무 힘들어하네라고 느꼈는지 넌지듯이 물어보네. 담배라고 펴봤는지 나 순진하면 날 깔아볼까봐 연기처럼 내 스트레스도 날려볼까. 나 진심 반 호기심 반 한 대만 줘봐 해봐. 끝에 나 핀 담배가 아직 난 피고 있다. 내 모든 청춘을 대학에 걸었어. 고이 끝자락에 알았어 난 아직 멀었어. 마지막 영혼의 숨결을 공부에 팔았어. 원한 대학은 아니지만 인서울에 붙었어. 친구가 권해주는 씁쓸했던 소주는 한 병이고 두 병이고 마셔대고 통세 4번 하고 끌려 나와서 들어 누웠어. 딸이 보였어. 내 어릴 적 파란 풍선도 보였어. 눈물이 풍선을 가려버렸어. 너무했어 이 현실 너무 싫은 사실. 난 졸업 후에 사무실에 갇혀 지낼 뿐. 풍선을 불 숨결은 늘 난 공부에다 팔아버린 후. 동영상 속 주인공이 처음 술을 마시게 된 계기가 친구의 권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적인 요인을 알아보면 술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환경의 부재,
주변 어른들의 음주하는 모습, 교육과정 속에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의 부재를 들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술을 구매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렇다고 술을 마신 청소년에게 직접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어른들에게 처벌을 가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청소년들이 술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 음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이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려고 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술을 구입할 때 신분증 제시 안내 멘트가 흘러나오는 음성 시스템은 2013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청소년 음주 조장 환경 개선 아이디어 제안 대회에 참여해서 대상을 수상한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보통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건 공무원들이죠. 그런데 서울시가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채택해 큰 공감을 사고 있습니다. 우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17,000여 곳의 편의점에선 오늘부터 술을 살 때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주류 구입하세요. 신분증 제시해주세요. 청소년 술 판매를 막기 위해 시작된 정책으로 고등학생 2명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신분증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깜빡 잊어버려서 청소년 음주 예방을 위한 정책 공모에서 당선된 겁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거에서 되게 뿌듯함을 느꼈어요. 한 시립병원이 발급 중인 처방전엔 최근 시민을 위한 배려가 담겼습니다. 시민 제안으로 도입된 이 새로운 처방전에는 약품의 사진과 주의사항이 자세히 첨부돼 있어 내가 제대로 약을 처방받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관상 표관하지 않는 초기 임신부 보호에 좋은 임신부 표시. 보건소만 나눠주던 것이지만 시민 제안으로 내년부터는 일반 산부인과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행정 위주잖아요. 그것을 시민들이 조금씩 의견을 첨부하면 많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지. 지난해 서울시정 전 분야에 걸쳐 접수된 시민 제안은 7만여 건. 이 가운데 164건이 정책으로 이어져 우리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문화적인 요인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에 대한 허용적인 문화, 음주를 촉진하는 환경으로 주류 광고, 기업 광고와 함께 텔레비전, 오락 매체의 빈번한 음주 장면 노출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음주 예방을 위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공익 광고를 한편 보시겠습니다. 청소년 음주,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권하지도, 팔지도, 외면하지도 맙시다. 청소년 19금주, 우리 모두의 실천이 먼저입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어른들은 청소년에게 술을 권하지도, 술을 팔지도 말고 외면하지도 말자는 내용입니다. 청소년 음주 예방 교육이 왜 필요한지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음주 예방 교육은 청소년의 미래 삶의 질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사망과 상병의 큰 원인은 사고와 폭력으로 이는 음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017년 한국학교보건학회지에는 청소년의 흡연, 음주, 약물 사용이 성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소개했습니다. 둘째,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청소년 과음자는 성인이 되었을 때 문제 음주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찍 배울수록 성인이 된 후에도 음주로 인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교육과정 속에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음주 예방 교육을 통해서 아직 음주 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성인이 될 때까지 음주 시작 시기를 연기하고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절제하는 음주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교육에 1달러를 투자하면 평균 14달러 비용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의 연구 결과는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학교에서 알코올 및 알코올 중독 등 음주 예방 교육에 투자한 1달러는 음주로 인해 초래되는 건강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 5.69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 가지 더, 음주 시작을 1년 연기하면 알코올 의존 가능성이 5에서 9% 감소한다고 하니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음주 시작을 가능한 더 뒤로 연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광고 영상을 한 편 보시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더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